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리딩 클래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했었던 프로젝트 리뷰 중에서 이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와 관련해 가지고 아마 여러분들도 최근에 각종 뉴스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렇게 사건 사고와 관련되어 있는 뭐 보도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최근에 굉장히 우리 사회에서 여러 가지 개인의 안전과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로 여러분들 아마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이후로 아마 이 거의 대부분의 우리 생활이 이러한 ICT 기반으로 각종 이 정보가 모바일 또는 IoT를 통해서 오고 가고 더 나아가서 클라우드 서비스라든가 빅데이터라든가 이렇게 수없이 많은 정보들이 사실상 우리 사회를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AI 인공지능에 의해서 이 자연스럽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 근간으로 가게 됐었을 경우에 각자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개인 정보는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결국 이러한 개인 정보가 철저하게 보장이 되고 이 비밀 보호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회 경제 활동에 굉장히 큰 혼란과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개인 정보 관리, 개인 단계에서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개인의 안전과 우리 사회의 안전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카드 뉴스로 제작한 내용입니다. 자, 일단 제목을 당신의 개인정보는 안전한가요?로 잡고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 개인정보와 관련돼서는 최근에 각종 뉴스들이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연예인과 관련되어 있는 SNS라든가 말씀드렸었던 뭐 클라우딩 서비스, 기타 각종 CCTV나 심지어는 노트북에 있는 노트북에 있는 카메라도 언제든지 개인정보의 침해 우려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뭐 매일 접속하고 사용하고 있는 네이버라든가 다음이라든가 각종 포털 서비스 또 기타 페이스북, 인스타, 기타 카카오톡과 같은 각종 메신저, SNS 서비스 등등등이 사실 이러한 각종 접속 네트워크가 오류가 발생했을 경우에 더 나가서 거기에 있는 개인정보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해킹당해서 다른 사람에 의해서 도용당했을 경우에는 이거는 뭐 단순하게 그냥 개인의 뭐 비밀번호 바꿔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로 인해서 각종 경제 활동이 뭐 각종 뭐 포인트라든가 아니면 상품 온라인 구매라든가 쇼핑이라든가 이런 게 한꺼번에 같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개인의 보안을 넘어서 사회의 경제적인 범죄 사건으로까지 발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결국 나한테 그동안 발생하지 않았다 하고 그동안 넘어가고 있는데 이거는 나 개인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까지 엄청난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일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개인정보 그동안 유출됐었던 건수를 비교해 보면은 가면 갈수록 점점 증가를 하고 있고 특히 코로나19 이후로는 더 많은 이 우리 각종 활동들이 이 온라인 기반으로 해서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개인정보 유출은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됐습니다. 결국 개인정보를 어떻게 잘 관리하고 있느냐 이거는 일단 가장 기초적인 각 개인이 어떻게 개인정보를 잘 지키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약간의 시간만 투자를 하면은 본인 스스로의 개인정보와 또 주변 이웃, 친구, 가족들의 개인정보를 지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몇몇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그동안 흔하게 사용하고 있는 게 그렇죠. 바로 아이디와 비밀번호 이렇게 간단한 패스워드만 입력을 해서 그동안 접속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각종 포털 사이트에 이 개인정보 인증과 관련돼서 패스워드를 이중 보안으로 하거나 2차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동안의 아이디 패스워드 이 숫자와 문자로만 돼 있었던 뭐 특수기호를 포함한다 하더라도 10자리 내외였었던 만약에 이 몇
두 줄밖에 되지 않는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유출됐었을 경우에 일어날 수 있는 큰 문제를 이렇게 이 이중 보안으로 설정을 하게 되면은, 또는 뭐 알림 설정을 통해서 바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개인 정보와 관련되어 있는 각종 새로운 기기의 로그인, 또 새로운 이 컴퓨터에서 접속하게 된 접속 기록, 이러한 것들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또는 중지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구글 뭐 스토어 앱이라든가 또 우리가 뭐 플레이 스토어 앱 중에서 상당수가 취약한 오픈 소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반드시 이 써야 되는 앱들 중에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검증된 앱들, 그리고 뭐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어플리케이션 자체가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하면서 각종 보안에 취약한 요소들을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관리하고 있는 이러한 검증된 앱을 사용하는 게 좋지, 그렇지 않고 뭐 다운로드 건수가 작은, 그래서 뭐 최근에 개발이 돼서 아직까지 이 보안이 확실하게 검증되지 않은 앱들은 가능하면은 좀 많은 사람들이 활용을 하고 난 다음에 활용하는 이런 아주 간단한 방법만으로도 자신의 스마트폰에 있는 개인정보를 지킬 수 있는 이러한 방법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클라우드 서비스와 관련돼서입니다. 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굉장히 편리하기 때문에 자신의 스마트폰에서 찍은 사진을 업데이트하거나 또 다른 사람들과 조별과제 등을 할 때 클라우드 서비스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클라우드 서비스 결코 안전하지 않다라고 여기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해커들이 각종 개인정보, 특히 뭐 연예인 휴대폰과 관련되어 있는 각종 클라우딩 서비스의 보안이 취약한 점을 뚫고 들어가서 해킹했었을 경우에는 개인한테 그 사진, 그 동영상 등을 믿기로 해서 협박을 하거나 정말로 큰 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클라우딩 서비스를 가능하면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을 하고, 중요한 정보는 USB나 또는 노트북 별도의 외장형 하드에 저장할 것을 추천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네 번째로 이 쉬운 비밀번호 사용 금지. 뭐 각 사이트마다 같은 비밀번호를 그동안 우리가 편의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거야 자기가 항상 사용하던 아이디, 자기가 항상 사용하던 패스워드가 익숙해져서 그 사이트를 오랜만에 접속했었을 때에도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 동일한 비밀번호를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만약에 하나의 사이트가 이 개인정보, 즉 개인의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뚫릴 경우에는 나머지 사이트들도 사실상 같이 뚫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심지어는 가장 극단적으로는 이미 본인이 기존에 사용하고 있었던 아이디나 패스워드는 뭐 이 개인정보 유출 과정에서 뭐 이미 공공재처럼 뭐 중국에 있는 해커들 사이에서 이미 벌써 뭐 대한민국 사람들의 모든 주민등록번호가 그쪽에서는 가지고 있다라고 할 정도로 실제 개인의 그동안에 이 사용하던 패턴이 계속해서 동일하게 활용됐었을 경우에 이 쉬운 비밀번호는 언제든지 뚫릴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가급적 지양하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외에도 공공 와이파이를 사용하는 거 우리는 굉장히 편리하지만, 공공 와이파이는 부득이하게 공공 와이파이는 언제든지 해커에 의해 가지고 이 개인 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공공 와이파이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비밀번호 인증이 필요한 이러한 와이파이를 사용하는 등 평상시에 가급적이면은 개인이 이 신청해 놓은 와이파이 또는 개인의 이 LTE나 5G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을 추천을 하고, 공공 와이파이는 가급적 사용하지 말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주기적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해주는 것도 이 개인정보 보호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점이고, 더 나아가서 개인정보 보안을 수칙 점검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자기 주변에서도 이러한 체크리스트로 이 몇몇 가지만 주의하게 된다면 결국 개인정보를 잘 보호할 수 있다는 내용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뭐 이러한 거를 더 나아가서 해킹이 당했을 때 개인정보에 관련되어 있는 신고 내용까지 같이 이야기하면서 이 카드 뉴스는 마치고 있습니다. 뭐 여기에 있는 이 카드 뉴스 내용은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생각해 봤었을 때도 흔하게 우리 주변에서 매일매일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또한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여러분들이 매일 접하고 있으면서도 사실상 이 잘 생각하지 못했었던 부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가 항상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었던 뭐 예를 들어서 뭐 공공 뭐 와이파이라든가 또 이 자기 주변에서 흔하게 사용하고 있었던 뭐 항상 동일한 비밀번호라든가 또 편리하게 사용했었던 클라우드 서비스도 언제든지 보안에 취약하다는 점을 이야기함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신경 쓸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거는 간단하게 뭐 이 교육용 자료로 활용을 하거나 또 내지는 이 동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이 SNS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이러한 이 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볼 팀의 프로젝트는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역시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새롭게 문제가 되고 있는 이 딥페이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딥페이크는 사실 우리 주변에서 들어본 사람도 있고 처음 듣는 친구들도 있겠는데 우리 주변에서 최근에 이 가짜 뉴스와 관련돼서 아마 접해본 내용일 수 있습니다. 이 딥페이크는 그동안 뭐 우리 주변에서는 흔하게 볼 수 없는 기술이었지만 뭐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딥페이크 기술을 통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가짜 뉴스를 생성을 한다라거나 또 특히 연예인 얼굴을 합성을 해서 뭐 음란물을 제작을 한다라든가 이제는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올 수 있는 이러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 딥페이크에 대해서 좀 더 경각심을 가지기 위한 이러한 내용을 이렇게 간단한 리플렛을 제작함으로 해서 주변에서 손쉽게 읽어보고 이 내용을 우리 주변에서도 좀 인지할 수 있도록 그런 형태로 우리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먼저 이 6면으로 되어 있는 이 리플렛의 이 디자인은 기본적으로 딥페이크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 내용들 처음 듣는 용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딥페이크라는 게 어떤 것인가 그리고 또 이 딥페이크의 특징은 어떤 것이 있고 어떤 원리에서 움직이고 있는가 그리고 이 딥페이크와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 관심 있게 볼 수 있을 만한 이 보도 프로그램 이러한 내용들 그 외에도 딥페이크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들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딥페이크 내용 하나씩 보시면은요. 딥페이크는 딥러닝과 페이크의 합성어로 만들어진 걸로 말 그대로 이 딥러닝 기술을 통해서 얼굴을 합성해서 만든 이러한 편집물입니다. 특히 사진이나 영상을 원본으로 해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딥페이크와 관련되어 있는 기술들 또 딥페이크와 관련되어 있는 이 각종 영상물들은 딥페이크와 관련되어 있는 정보가 우리 일반인들한테까지도 이제는 영향을 미치게 됐습니다. 특히 온라인상에 이 무료 소스를 통해서 또 이 머신러닝의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제는 이 컴퓨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은 손쉽게 제작이 가능하고 또 그 기술이 점점 더 발전하면서 이제는 진위 여부를 가리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기술이 발전됐습니다. 또 특히 이러한 딥페이크와 관련되어 있는 영상물은 많은 사람들한테 짧은 시간 내에 굉장히 큰 호기심을 갖게 하고 이 집중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SNS를 통해서 굉장히 빠른 확산 속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단속하거나 처벌하기도 굉장히 어렵다라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딥페이크의 기본적인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딥페이크를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많은 신뢰할 만한 데이터가 있어야지만 가능하지만 최근에는 다양한 각도의 얼굴 사진만 있으면은 이거를 가지고 충분히 사진 가지고서도 영상물을 만들 수 있다라는 내용까지도 같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즉 딥페이크와 관련되어 있는 방송 프로그램에서 대표적으로 이러한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이 성착취 동영상 같은 거를 만들어서 이를 가지고 악용했었던 범죄 사건에 대해서 주요한 내용들을 같이 함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뒷면에서는 딥페이크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 중에서 특히 우리 사회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이러한 각종 이 K-팝 아이돌과 관련되어 있는 여성 연예인을 표적으로 해서 이 여성 연예인들, 뭐 걸그룹이나 아이돌 스타들의 얼굴을 가지고 이 음란물을 만들어서 배포했다라는 뉴스를 여기에 관련되는 링크와 함께 걸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한 이러한 여성의 얼굴을 합성을 해서 음란물로 불법 유포를 하고 난 다음에 이거를 통해서 뭐 금전적인 이익을 취하거나 이거를 통해서 피해자들한테 심리적인 압박을 하는 등 관련되어 있는 이 각종 뉴스 보도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이러한 딥페이크와 관련돼서 아직까지는 세부적인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와 관련되어 있는 명확한 기준과 처벌들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해결 방안, 그리고 또 딥페이크를 판별해낼 수 있을 만한 어플이나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는 노력, 그 외에도 강력한 처벌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면서 이 딥페이크와 관련되어 있는 기술을 여기에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팀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딥페이크와 관련돼서 각종 뭐 조사와 이 기본적인 내용들 또 관련되어 있는 보도 프로그램들 참고 자료들을 활용을 해서 마치 한편의 이 간단한 이 논문을 쓰는 형태로 어떠한 이 주제에 대한 정의라든가 관련돼 있는 자료조사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문제점과 해결 방안까지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따른 필요한 각종 근거라든가 아니면 레퍼런스들도 함께 소개를 해주고 있어서 신뢰도를 더욱 더하고 있습니다. 특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딥페이크와 관련돼서는 우리가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을 만한 그런 주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빠른 시간 내에 온라인, 오프라인상에 많이 좀 확산을 시키고 공유를 하기 위해서 이 팀에서 생각하는 것은 그렇죠. 이렇게 간단하게 리플렛 형태로 만들어서 이것을 카드 뉴스로 언제든지 만들 수 있고 이 카드 뉴스를 동영상 이 콘텐츠로 만들 수도 있지만 이거를 직접 오프라인상에서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리플릿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이 제작된 리플렛을 우리 주변에 흔하게 확산시킬 수 있음으로써 결국 이 리플렛을 받아본 사람들이 간단하게 뭐 지하철이라든가 아니면 뭐 학교 주변에서 스쿨버스를 기다리면서 또 여러분들이 뭐 딥페이크와 관련돼서 중요한 내용을 간단하게 알고 싶을 때 손쉽게 읽을 수 있을 만한 이러한 내용으로 만들었고요. 이러한 이 포스터, 이 딥페이크와 관련되어 있는 리플렛을 통해서 결국은 온라인뿐만이 아니라 오프라인 상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즉 앞에서 여러분들이 아마 다양한 카드 뉴스나 다양한 동영상 콘텐츠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요즘은 온라인상으로도 하지만 또 온라인과 함께 이렇게 오프라인상으로 만들어 놓은 이러한 리플렛도 아직까지는 많은 부분들이 많은 부분에서 홍보 효과와 알림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는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을 사용을 하고 있고 또 남녀노소 불문하고 즉 노령층까지도 스마트폰을 많이 활용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년층이나 노년층에서는 아직까지는 온라인 매체보다는 이렇게 오프라인 상으로 나눠주는 리플렛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 오프라인 상에서 우리가 배포를 해서 만들 수 있을 이러한 리플렛의 형태로 제작하는 것 그리고 여기에 중요한 내용들을 담아서 더 궁금한 사람들이 관련돼 가지고 딥페이크를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자료에 효과를 줄 수 있는 것들은 굉장히 높이 평가할 만합니다. 뭐 이러한 내용은 뭐 딥페이크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뭐 비대면 코로나와 관련돼서도 이렇게 리플렛 주변에서 많이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 보셨었고요. 또 여기에 있는 내용들 중에 중요한 키워드와 중요한 뭐 예를 들어서 이러한 해결 방안들을 중심으로 해서
간단한 포스터를 제작을 해서 뭐 벽에 붙이거나 이러한 것들도 충분히 2차 창작물로 만들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또 뿐만이 아니라 앞서 간단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내용을 가지고 충분히 카드 뉴스로 만들었을 경우에는 뭐 한 페이지당 2개씩 해서 12페이지 이상 뭐 이 카드 뉴스를 만들어서 이 제작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만들어진 카드 뉴스는 다시 뭐 동영상 콘텐츠라든가 SNS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더욱더 온라인 오프라인 상으로 확산할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오늘 두 팀의 이 활동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셨는데요. 먼저 여러분들 앞서서 보셨던 이 개인정보 보호, 그리고 방금 보셨던 딥페이크, 모두 다 최근에 우리가 이 ICT 기반으로, 즉 이 4차 산업혁명을 앞두고 각종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한 우리 주변의 이 정보화 시대에 맞춰서 새롭게 발생한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의 안전에 대한 내용들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정보는 아무리 이제는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우리 사회에 깊숙하게 들어와 있는 것이고요. 또 여러분들이 아마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또 이렇게 SNS라든가 아니면은 각종 모바일 기반의 활동이 활발하지 않았을 때만 하더라도 뭐 까짓거 패스워드 아이디 한번 잊어먹었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되는 경우가 없었지만, 이제는 코로나19 이후에 그리고 또 4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해서 각종 개인정보가 아주 중요한 사회적 가치이자 자산이 됐었을 경우에는 이러한 개인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 여러분들 잘 알고 있으실 겁니다. 자, 한편 우리가 알고 있는 딥페이크, 그동안 딥페이크라는 게 뭐지? 가짜뉴스에서 뭐 트럼프의 얼굴을 합성한, 김정은의 얼굴을 합성한 뭐 이런 거 정도로만, 뭐 여러분들이 가십거리로만, 또 이 유머의 소재로만 활용을 했었지만, 이게 더 나아가서 음란물의 형태로 제작이 돼서 또 아이들의 얼굴을 합성을 한 뭐 개인의 협박을 할 수 있는 이러한 범죄의 수단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은 이러한 이 리플렛이라든가 이런 카드 뉴스라든가 아니면은 저작물, 그리고 더 나아가서 리플렛의 형태를 통해서 받아보신다고 그러면은 조금 더 짧은 시간 내에 아주 심도 있게 이러한 이 주제와 키워드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높일 수가 있을 것이고, 이게 바로 최근에 코로나 시대에 우리 온라인에서의 활동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이 비대면 사회로 인해서 각종 정보화 기술, 이 ICT 기반으로 한 기술이 점점 중요해지면서 이러한 각종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되어 있는 이 딥페이크와 관련되어 있는 각종 악용 요소들이 우리 사회에 아주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두 가지, 즉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돼서 또 딥페이크와 관련돼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은, 또 이러한 콘텐츠를 본 사람들이면 누구나 우리 주변에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한 번 더 의심을 한번 해보고 조금 더 개인이 더 조심할 수 있는 이러한 원칙이 생겼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이게 나 스스로와 우리 이웃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 사회가 추구하고자 하는 이러한 아주 중요한 가치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의미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최근에는 이러한 영상물이라든가 콘텐츠라든가 카드 뉴스가 이 온라인상으로 유포되면서 또 이렇게 오프라인상으로 교육용 자료로 활용이 되면서 점점 퀄리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번에 보시는 것처럼 아주 간단한 키워드와 아이콘과 간단한 문구와 이런 것만 가지고서 내용이 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 필요한 각종, 그렇죠, 이 백데이터들 관련되어 있는 각종 증빙 자료들을 신뢰도 있게 제시를 해주고, 또 그러면서도 이렇게 가독성 있게 많은 사람들이 중요한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은 자기 주변에 있는 안전을 잘 지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고 중요한 메시지를 남길 수 있는 이러한 시도가 모두 다 훌륭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면서 앞으로 이러한 이슈들은 끊임없이 더 많이 증가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개인정보나 아니면 딥페이크와 관련되어 있는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우리 주변에서 더 많은 이 사회적인 확산 속도로 빠르게 발전할 뭐 예를 들어서 뭐 드론의 활용이라든가 아니면은 이 뭐 자율주행 자동차의 도입이라든가 또 기타 앞서 얘기했었던 것처럼 스마트폰 기반으로 해서 거의 대부분의 이제는 모바일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 전자결제 시스템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더욱더 조심하고 더욱더 관심 있게 개인정보와 이 각종 이 ICT 기술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주의해야 될 사안들이 점점 증가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우리가 우리 사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작업을 여기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관련돼서 앞으로 두 번째, 세 번째 키워드를 정해서 이러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이렇게 진행된 프로젝트를 뭐 지난번에 여러분들 보셨던 것처럼 어떤 블로그라든가 아니면 뭐 브런치라든가 아니면은 뭐 그러한 내용들이 더 모아지게 된다 그러면은 뭐 책이나 간단한 전자북으로까지 만들어서 주변에 확산을 시킬 수 있다 그러면 분명히 우리 사회에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군가는 충분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작업이라고 그러한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이 관련된 분야에 많은 관심과 지지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딥페이크와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되어 있는 프로젝트를 진행한 두 팀 수고 많이 하셨고 수업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